네,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 읽어보는 여론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시간에 보통 이제 리얼미터 조사하고 갤럽 조사를 같이 전해드리는데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가 없었던 관계로 리얼미터 조사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조사가요, 연휴 끝난 뒤에 조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슈가 반영됐다고 보면 되죠? 일단은 중간 평가가 있는 선거, 그 바로 네. 직전에 있는 추석이 그러네요.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동안 역대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통상 직간 중반 정도에서의 추석에서는 대통령 지지도가 추락하는 게 추세였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 당시에도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3주간 계속해서 추락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때는 추석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긍정 40에 그리고 부정 53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13%포인트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아까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가 바로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서 졌던 거였었던 거죠. 그랬군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됐고 추석 연휴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그리고 장관에 대한 나름대로 인사가 있었는데 모두 다 집권 여당한테 불리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대통령 국정 지지도 떨어지고 정당 지지도도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도가 갤럽 조사가 아니니까 뭐 하여튼 리얼미터 조사에서 1.7%포인트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만큼 우리가 뭐 이재명 대표 기각하면은 굉장히 집권 여당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반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게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지지층이 결집했다, 뭐 이렇게 많이 분석들 하던데. 그 지지층의 결집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집권 여당은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지율 조사 추이를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지난 두 달간 거의 정체네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8월 첫째 주에 37.5 이번 조사에서 37.7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봐도 부산과 충청권은 부산, 울산, 경남과 또 PK 지역과 지역별로 볼까요? 그러면 지역별로 보내주세요. 이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뭔가 선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뚫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과 대구, 경북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7% 가량 올라갔고요. 대구, 경북도 7%포인트 조금 올라갔습니다. 7.4%포인트. 근데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성향이 그래도 비교적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은 지지율 수치 자체도 37.9%지만 7.4%포인트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충청권도 35.6%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것은 보수층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과 관련된 이슈에 공감도가 충족되지 못한다. 주로 어떤 이슈가 그랬을까요? 대부분 이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도 그랬을 테고 지나치게 이제 이념 전쟁하는 부분. 그러니까 좀 더 경제, 지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경제를 강조를 하고 있지만 더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좀 지지층에서 파격적이다. 특히 이제 인사가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인사청문회 이렇게 파행을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지지층 내에서도 다른 또 목소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야당과의 관계도 그럴 테고 또 정책도 그럴 테고 인사도 그럴 테고 좀 더 파격적으로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보면요, 대통령 국정원 지지도는 우리가 누차 이 시간에 얘기했지만 30%대 중후반에서 고착화돼 있는데 왜 우리가 추석 민심 이후에 이 조사가 리얼미터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한 겁니다. 3일간 연휴 끝난 다음이죠. 끝나면 바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타격을 볼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의외로 선방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거는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민주당이 기대한 만큼 것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도 민주당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전을 쳤지만은 결국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거 양쪽의 모든 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썼냐면 이번 추석 민심에서 확인된 거는 경쟁적 비호감의 단계를 갔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비호감의 부분은 강한데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 흥미로운 거는요. 네. 조금 전에 그 지역에 대한 걸 보여주셨는데 네. 그 지역을 보면은 지금 서울에서 7.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TK에서는 7.4%포인트인데 이거는 부산은 7.4%포인트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상쇄를 한다고 한다면 예. 여기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실은 서울에서 7.0%포인트 올라간 거와 더불어서 충청도의 민심이라고 저는 봐요. 네. 충청도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4.0%포인트쯤 떨어져 있는데 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 집권당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지지가 7.8%포인트 올라갔어요. 네, 정당 지지율에서. 예.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느냐? 네. 이거는 지역과 관련돼서 특히 R&D 예산 삭감. 자, 정당 지지율 잠깐 보여주세요. 네네. 예. 지금 정당 지지도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0.1%, 0.2%, 36.3대 37.8인데 지지율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거의 없는. 그러니까 예. 제가 말한 대로 이게 민심에 있어서 큰 요동이 추석 민심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파동을 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정당 지도에서 지역별로 보면은 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충청도 지역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요, 충청도에서 무려 53.3%까지 올라간 겁니다. 예. 이게 7.8%포인트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왜 그런 거냐는 거죠. 지지율이 53.3, 7.8%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지역에서 저렇게 50%를 넘은 거는 인천 경기보다도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광주 전라 빼놓고는요. 네. 이거는 아마 지역에서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작동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거를 저는 현재 이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 정부 출연 기관들이 무려 22개가 집중돼 있는데 거기에 R&D 예산을 5조를 삭감을 하는데 R&D 이권 카르텔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척결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석박사 인력 지원 양성과 같은 그 예산을 R&D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삭감을 시키면 제가 찾아보니까 ICT와 관련된 석박사 인력에 관련된 사람들 무려 1,500명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R&D 예산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각해서 이게 지금 충청 지역, 오송 지역 있죠. 그리고 대전 지역 있죠. 이것이 지금 충청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 아니라 예산 정국에서 주는 어떤 함의도 갖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충청 지역의 민심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하셨고요. 연령별로는 좀 어땠어요? 네, 저는 이제 지역과 연령을 같이 보면 되겠는데 짧게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묶어서 그러니까 지역도 보면은 사실 이 명절이 지난 이후에 민심에서 중요한 건 경기 인천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가장 많은데 여기 인천까지 묶이면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별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인천 경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내려와도 51.6%다. 물론 이건 이제 자동응답 조사고 리얼미터 조사 기준이기도 합니다만 전화 면접 조사, 갤럽의 조사를 보더라도 서울은 국민의힘이 좀 우위를 보이더라도 인천 경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또 현역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상당히 이 부분은 집권 여당으로서 내년 총선 때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저는 주목하는 게 부산, 울산, 경남이에요. 부산, 울산, 경남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렇게 자주 찾아갔지만 자동응답 조사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39.6,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38.9라는 건 결국 경제일 거예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라기보다는 경제가 좋아지냐. 물론 부산 엑스포 개최에 대한 선정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겠지만 이 PK 지역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연령대가 중요합니다. 연령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연령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따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도 30대, 50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죠. 30대를 보시면
30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내려갔는데도 48.7%다. 예. 30%를 어떻게 할 거냐. 20%는 그나마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 있지만 그 다음에 50대입니다. 50대는 투표 적극성이 상당히 높은 연령대거든요. 네. 그러면 40대는 그렇다 치고 50대는 56.5,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26.1이거든요. 네. 과연 지금 우리의 중추 유권자라고 볼 수 있는, 물론 40대도 그렇지만 50대인데 예. 이 50대를 어떻게 공략할 건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추석 명절 이후의 민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서울 지역 잠깐 보여주시면 네, 보여주시죠. 그 정당별 지지도 보면은 여기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 두 군데 전부 다가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도 1.8%인가요? 네.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올라갔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41.5 대 42.6 이게 지금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왜 서울 지역에서는 저렇게 박빙인 거냐?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연령별로 한번 보시면요. 네, 연령별로요. 이제 서울 지역을 빼고 이제 저렇게 박빙인데 서울 지역 연령별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20대에서 무려 8.1% 포인트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3.8%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재보궐선거는 지금 강서구라는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네. 서울 지역에서 민심을 보면 이게 일방적으로 한쪽이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기대한 만큼의 추석 이후에 민심이 요동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네. 결론인 거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결국은 이번 그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보궐선거 이후에는 분명하게 승리하냐 하는 쪽은 나름대로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제 결국은 점점 나름대로 하락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 네. 이게 참 예측하기가 좀 힘든 그런 선거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와서 여러 여론조사 가운데 정권 안정론이냐 정권 견제론이냐를 묻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야당 후보 지지해야가 53.4, 여당 후보 지지해야가 39.7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 후보 지지해야 된다는 정권 견제론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결국 중도층일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과 여당 후보에게 지지해야 된다는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결국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이 중도 외연까지는 확대되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 남아 있는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과제예요. 예. 그러니까 정책도 그렇고 이념도 그렇고 또 인사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중도를 당길 수 있을까? 중도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예. 전광판을 보지 않고 우리 지지층들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면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선거를 생각하면 이게 중요할 수밖에 그렇군요. 없다는 거죠.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확실히 지지율 격차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왜 어떻게 보세요? 그러냐면요. 예. 지금 우리가 2016년도 당시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요. 예. 17년도에 대통령 선거 승리했고 18년도 지방선거 승리했고 2020 압승을 했잖아요. 예. 네 차례에서 선거에서 졌는데 왜 2021년 4.11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졌어요. 예. 큰 차이로 졌습니다. 그로부터 어떻게 됐죠? 추격전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이 재보궐선거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탄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남은 그 내일이잖아요, 기간 동안에 당장.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데요?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투표율이 얼마큼 높을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예. 것이고요. 더 나가서 투표율이 높았을 때는 야당이 상대적으로 항상 높은 그 저를 받았고 그렇군요. 예. 투표율이 낮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여당 특히 이제 지난 재보궐선거 전에요. 예. 이번 재보궐선거 전에 예, 예. 작년도 지방선거 때 서울의 전체 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선거가 네, 네. 25개 중에서 17개 이겼거든요. 예. 수도권 전체 226개 중에서 145개를 가져갔어요, 국민의힘이. 예, 예. 그만큼 조직은 어느 정도 버텨나갈 수가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좀 봐야 그런데 되지 지금 않을까 사전 투표율이 생각합니다. 굉장히 높게 나타났잖아요. 예, 역대 뭐 최고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높으니까 예. 민주당에 유리하고 국민의힘 불리하다 이렇게 그렇게 보세요? 단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그래도 토요일 오후에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본다면 대체적으로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의 화이트 칼라. 왜? 내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을 통해서 투표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렵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체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내일 본선거일 날 뭐 60대 70대 이상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일 치러지는 본 투표일이 실시가 되는 강서구청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가 아니에요. 예.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 결정적으로 또 전폭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네. 부분적으로라도 내일 결과가 각 당의 대표 체제 또 선거에까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관전 포인트는요. 누가 이기냐 뭐도 중요하지만 차이가 얼만큼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예. 어느 한쪽은 치명적으로 그는 그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여론 톡톡 시간에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놓고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